기초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초과정의 그 핵심은, 그지? 핵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음량의 변화, 음량적 변화. 이 변화, 우주가 변화하는 형태를 음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음량이란 하나의 기호이고, 그죠? 그렇게 음량으로 변하더라. 그죠? 이게 이제 다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12시간 그 차이로 인해서 낮이 되었다가 해가 뜨고 해가지고 낮밤으로 바뀌는 것을 음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기호를 붙여서. 그죠? 근데 그걸 음량의 변화가 어떻게 펼쳐보니까 오행이라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하는 이런 과정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무언가가 이 역학적으로 표현은 무극이 태극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 태극, 우리나라 국기에 있는 태극, 그 표현은 뭐냐면 우주의 가장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음량적 근본이라는 얘기죠. 여러 파도 타는 요 그림이 음량적 변화하는 그런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뭐 태극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는데, 자, 그럼 태극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무극이 태극이 같은 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결국은 음량으로 변한 거죠. 음량으로. 이 음량으로 변한다 하는 것은 이제 변화하는 어떤 그 방법을 이원론적으로 표현한 거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음량적 표현에서 다시 오행과, 그죠? 사상으로 음량적 표현에서 이 오행과 사상으로 다시 더 펼쳐지더라. 다시 변화하는 음량적 변화를 갖다가 중간에 세분화시켜 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양과 음으로 나누지죠. 그럼 오행은 목화, 토, 금, 수를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더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 내용이죠. 했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음량적 변화에서 다시 음량적 변화를 오행 5가지로 펼쳐놨고, 변화하는 상태를, 그죠? 시작해서 더 확산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수렴하게 하고 점점 하강하고 본래 씨앗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죠? 봄은 어떻습니까? 그래 목의 형태는 우리가 계절 사상적으로 계절을 봄이라고 하니까 보면 씨앗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어린 생명, 씨앗. 그죠? 설 말해도 되고. 그래 뭔가 수의 입장에서는 여기 뭐였습니까? 수의 입장 여기서는 결국은 여기가 씨앗이 삭이 남이죠. 이걸 새싹을 말하죠. 새싹을 말하고 여기 이제 수가 씨앗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싹이 피어남, 자라남, 무언가 딱딱한 씨앗이 아니면 또 겨울에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옴. 그죠? 첫 출발이죠. 가장 먼저 우리 사람으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옴 이거잖아. 육안으로 보여진 뭔가 색다르게 그걸 이야기한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상태고, 그 조금 더 변화합니다. 그죠? 변화하면 화의 상태는 더 활짝 피고 확산됨, 새싹이 더 확산해 나갔다는 거죠. 굉장히 가지가 많이 벌어진 상태, 또는 꽃을 피우려고 하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말한다. 그럼 화라 하면 점점 더 확산되고자 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토의 개입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여기서는 목과 화는 어떤 변화를 시작해서 계속 변화를 시작해서 성장하고 점점 더 확산해 나가는 이 에너지를 양의 에너지다라는 거죠. 양의 에너지다. 그럼 거기에 토의 개입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을 육체적 성장을 멈추고 내적 성장을 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을 음으로의 운동성으로 바꿔지게 한다라는 이런 역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어쨌든 토의 개입에 의해서 이 양의 운동성을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시켜 주게 한다. 그래서 토는 변화하게 한다는 거죠. 토의 성정은. 그래서 금의 성정은 음의 본래의 가장 음다운 수로 가는 어떤 첫 걸음이죠.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면 목과 금은 위치가 반대적 위치죠. 목은 양의 첫 시작을 말한 거고 금은 음의 첫 시작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 기운인 거죠. 또 반대적 기운은 어떻습니까? 화와 수는 양의 가장 극치를 말하고 수는 음의 가장 극치를 말한다. 그죠? 이런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계절적 사상적으로는 여름에 확산해서 꽃을 피우고 나니 개입이 가을에 그리고 요 토의 개입이 어떻습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저 나무의 가장 저 위치에 있는 이 단풍이 돌고 그다음에 그 있던 자양분들은 다시 뿌리로 내려가니 단풍 돌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 어떻습니까? 그래 여기서는 열매 가을에 결실이 맺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결실이 완성되니까 어떻습니까? 추수를 하고 그대 들여서 그 다음에 또 이 우수한 씨앗으로 새로운 수생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과정이 변한다는 거죠. 이 변하는 거죠. 결국은 오행과 사상은 그 오행은 하늘의 기운적인 것이라 했고, 그죠? 사상으로 우리가 이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질적인 것을 말한다. 지혜, 땅에, 그죠? 땅에 지혜, 현실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명에서도 기질이 있나 없나라고 합니다. 기질,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 있나 없나. 그걸 우리가 이제 명을 열어봤을 때 천간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이 뭔가 뿌리가 섞여져 있다라면 그 기질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위에만 있든지 지혜만 있든지 하면 그 기질이 완전히 천에만 있다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만 있다면 현실적이지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음양론 계속 이제 변화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또 세분해 나가죠. 지혜에 있는 천기에 있는 이 오행은 그죠? 이 10개의 음양으로 또 10개로 다시 더 세분화 펼쳐집니다. 목은 갑과 을로 표현하고 그죠? 그다음에 화의 양과 음은 병정화라는 기호를 갖다 붙였고 토는 양과 음에서 무토와 무와 기라는 양과 음의 기호를 갖다 붙였고 이런 얘기예요. 금은 양과 음이 경신금으로 분류를 했고 겨울의 수는 임계수로 양과 음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기후는 천리를 우리가 읽어낼 때는 이 천간에 10개 기호로 읽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의 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이걸 우리가 기호를 부여해서 읽을 수 있는 거는 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근데 각 3개월씩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인이란 글자와 묘, 진이란 색이 봄의 기호들이 부여되어 있고, 그죠? 여름에는 사, 오, 미라는 이제 이 기호가 붙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지혜는 신유술이죠. 신유술에 가을 3개월에 주고 겨울에는 해자축에 의해서 각각이 기호가 붙어져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제가 항상 이
사각의 그림을 하는데 항상 가장 밑에는 수의 에너지를 제가 기호로 갖다 붙입니다. 수. 그죠? 수에서 보이지 않는 수에서 시작함해서 좌측에는 목의 에너지를 갖다 붙이고 그다음 가장 위쪽에는 화를 갖다 붙이고 그다음 하강하는 이제 금을 갖다 붙였고 요게 이제 이 수는 겨울을 말하고 봄은 시작하는 봄은 목의 에너지를 말하고 확산됐는 데는 이제 이 여름을 말해죠. 계절적으로 여름을 말하고 수렴하는 것은 가을을 말한다. 제가 저 사각의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니까 이렇게 펼쳐지더라. 음량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더라. 이 다음에 이제 그 60갑자가 나온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60갑, 요게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음량이 음량적 변화하는 것을 확 열어보니까 요런 순서로 변화도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하고 거기서 우리가 기호를 더 디테일하게 갖다 붙인 게 하늘에 천리를 읽을 수 있는 10개의 글자 가벌 병정 무기 경신이 각 오행의 음량으로 그냥 이제 이 기호가 갖다 붙였고 지지에는 각 계절에 의해서 각 계절마다 3개월씩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인데 자 다시 인묘진이나 그다음에 갑과 을목이나 을이나 이런 것들은 오행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목의 성정이다 이 말입니다. 목을 펼쳐보니까 양의 운동성에서 목이라는 놈을 펼쳐보니까 계절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봄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 자연에서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천리를 보니까 갑과 을을 말하더라는 거죠. 더 그다음에 현실적인 지혜의 기운은 우리 지지라고 하죠. 명리적으로 지지는 인묘신을 봄의 기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화랑 양의 기운에서 화란 놈을 또 펼쳐보니까 또 사상에서는 여름을 말하고 그죠? 사상의 여름을 말하고 이 여름이라는 게 또 오행으로 분류하면 또 화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죠. 또다시 어떤 자연에서는 확산하는 에너지 확산하고 분열하는 에너지를 바로 화의 에너지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리의 기호는 병정을 화의 에너지로 오행적으로 붙여놨고 그다음 지지에서는 사오미 구간을 여름의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의 성정은 그죠? 금의 성정을 열쳐보니까 계절적으로는 가을이라 하고 또 자연에서는 열매 맺는 그런 시기를 말하고 그래서 천리의 기운에서는 경금과 신금을 말하고 음양적으로 그다음 계절적으로는 신유술 세달이 그 3개월이 가을을 뜻하더라. 이 모든 것이 오행적으로는 금 오행에 속해 있더라는 거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사상적으로는 겨울을 말하고 우리 자연에서는 씨앗을 말하고 우리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천리의 기운은 임계수로 천간의 것을 마무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이야기하면서 임계점에 왔네라는 얘기들이 이제 바로 천리의 끝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계절적으로는 해자축 3개월을 겨울에 속해 있다. 자, 근데 지지에 여기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할게. 아까 토의 성정을 이야기할 때 토란 천리의 천기의 것은 양과 음으로서 그죠? 딱 오행에서 음양이 맞다 해서 천간의 것은 무기토로 확인이 됐죠. 무기토로 되어 있는데 지지의 것은 보면 이 저질 한 개도 안 나오대 지금. 지지의 것들은 보면 여기 각 계절에 봄에 각 계절은 2, 3, 4월이지 않습니까? 4월은 우리가 진달이라고 하죠. 진달. 그다음에 아까 여름에는 사오미 요 이제 그죠? 각 계절이 끝달입니다. 끝달. 그다음에 신유술 끝달, 해자축 끝달이죠. 각 계절의 끝달이죠. 끝달은 어떻습니까? 계절을 변화해주기 위한 그죠? 그래서 토의 성정인 거죠. 토. 그래서 야들은 그 계절에 속해 있지만 그 계절을 다음 계절로 변화하게 해주는 그런 성정을 가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변화하는 에너지는 토거든요. 토. 그래서 요 네 개의 글자들이 오행적으로 분류하자면 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행적으로 토로 분류되어 있지만은 계절적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진이라는 글자는 봄에 또는 목의 성정을 갖고 있고 이러잖아요. 또 미토는 어떻습니까? 토의 오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서도 여름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술토도 마찬가지죠. 술도 토로 배속되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기운은 변화하게 하는 토도 갖고 있지만은 또 내적으로는 가을의 성정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죽토도 겨울의 성정을 갖고 있다. 지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은 자기 본래의 겨울의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의 토는 우리가 이 간단합니다. 설명하기가 간단하지만은 지지의 토는 나중에도 많은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사실 요래에서 우리 음양을 펼쳐보니 이렇게 확산되더라. 또 디테일하게 나타나더라. 이 음양이란 것은 변화하는 거, 그죠? 그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이 전부 다가 음양에 있더라. 음양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아마 좀 쉽게 요 음양이 변화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말한다. 그래 여기서 60갑자가 맞물리죠. 갑자, 을축, 그죠? 이런 맞물려 간다. 그거까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오늘 한 번 더 들으신 거죠. 자, 그다음 상생상극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상생이라는 요 바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글자. 상생상극이라 하면 지금 진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지금 빨리 나가요.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졌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그림을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 그려놓은 거 지우고 다시 그리려고 하면 또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 상생관계는 오행적으로 우리 명리적으로는 목생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또 화생토 표현합니다. 토생금 표현합니다. 금생수 표현합니다. 또는 수 다음에는 수생목으로 간다.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자, 다시 사상적으로 보면 봄은 여름으로 가죠. 봄은 그래서 봄생 여름 이래 안 하고 봄은 우리가 오행적으로 목이라고 기호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생화 현실적으로. 그죠? 또는 화생 여기는 토가 이제 천의 것은 여기 있지만은 오행상 오행이 다루는 과정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요 에너지 크기를 확인해 보면 우리 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손가락이 길이가 이 오행의 에너지의 기장이다,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세요. 그러면 목의 성정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너지적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 나무, 그럼 이게 뭐지 새싹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시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면 음은 어떤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음은. 그럼 또 양은 어떤 것을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자꾸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음양의 것을. 선생님, 양의 운동성은 어떤 겁니까? 기억나시는 거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양의 운동성, 어떤 걸까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움직이는 거.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아주 그게 다예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음은 운동성은 양의 운동성이 움직이면은 음의 운동성은 반대적 정지된 거. 그죠? 항상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전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양인 것이고, 살아있다, 죽었다. 이거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으로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다, 섰다가, 갔다가, 들어오다가, 이거잖아요.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이런 것들, 밝다가 어둡다가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계속
환경이 자랄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니까 키가 더 이상 안 자라죠. 키가 나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자라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자라지 않게 하는 기운이 이 토의 개입입니다. 토의 개입. 그럼 그 토의 개입에까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잖아.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해요. 그럼 화는 더 성장함 따지고 보면 더 성장하는 그 과정을 아까요 양과 음에서 그죠? 양과 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 뭔가 음이 극이죠. 수란 이미 아시잖아요. 수는 음의 가장 음다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의해서 토에 의해서 봄으로 변화하게 해준다. 그죠? 뭐 이 씨앗이 그죠? 이 겨울에 이야기하는 이 씨앗을 또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이 아이를 이 토의 성정에 의해서 그죠? 토의 성정에 의해서 열어준다. 태어나게 한다. 새싹을 피어나게 한다. 이게 어떻습니까? 겨울에 툭툭 얼어있는 땅이죠. 땅을 치고 나오는 거라. 치고 나오니까 그걸 운동성자 여기서 치고 나오니 그래 여기 있을 때는 음이죠. 치고 나가기 시작한 번서부터 양의 운동성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양의 운동성을 목의 운동성부터 먼저 붙였죠. 목부터. 그래서 목을 시작함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더 여기는 음양으로 보면 목이란 천간의 것은 갑과 을이라 했고 지제는 인과 묘로 표현했습니다. 인묘진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보면 각각의 세 달이니까 여기는 진달이라 했고 다시 넘겨주는 걸 진달이라 했고 그 다음 여기는 인이나 인달이나 그 다음 인묘죠. 지지의 거는 인묘. 그죠? 인묘진 세 달을 봄의 달이다. 그리고 오행적으로는 목의 달 기운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하늘의 기운 천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갑과 을을 말했죠. 그리고 결국은 갑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현실적으로는 인이라는 달을 말하고 인이라는 글자를 천의 기구호로 바꾸자면 갑목을 말한다. 그래 천의 갑목과 우리 명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8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8글자가 나오는데 위에는 천리에 해당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10개가 위에 글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4칸에. 지지에는 요걸 지지라 하죠. 우리 명리에서는 땅의 현실적 기운 12개 글자가 지지 요 4칸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든 이렇게든 하늘의 천리의 아까 요 뭐 기들이 현실적으로 지지에 나타나 있나 가장 요겁니다. 이거 하늘의 글자가 갑이라는 글자가 하늘에 천간에 떠 있는데 지지에 인이라는 글자나 또는 요 같은 오행의 글자이잖아요. 그 글자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그 사람 이 목에 대한 기질이 있나 없나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기질이 누군가한테는 걸과 학문을 하는 기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질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어떤 큰 기업의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을 그런 기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거죠. 그래 길은 있는데 질이 없어. 그죠? 또는 현실적 밑에는 있는데 위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과 하늘에 있는 해당되는 글자들과 지혜에 해당되는 글자들과 맞물림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 보면 지혜는 사오미라는 3개월의 여름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늘의 건 어떻습니까? 병정화가 천간에 붙는 거죠. 가을에는 신유술인데 천의 거는 경금과 신금이 붙었고 지금 제가 펼쳐놓은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강조해서.
그럼 여기 또 수에는 겨울에는 해, 자, 축이죠. 근데 천간에 그는 임, 개, 수를 말하더라. 여기 계절적으로 저를 붙어 놓은 거예요. 기호들이. 저희 상생이란 말하면 수생목, 수에서 목이 태어나왔죠. 수생목, 목은 또 어디로 갑니까? 화로 가죠. 화는 다시 토에 의해서 오행적으로는 화생토한 거죠. 천간의 기운들은 화생토 하는 것, 화생토하는 어떤 그 환경을 한 찰나죠. 거의 순간에 어떤 과정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에 의해서 바로 가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생토, 토생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는 사상은 어떻습니까? 여름은 화생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행상, 우리를 변화하는 것은 중간에 요 미토가 있어서 오행상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변화하는 거나 맞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금은 다시 수로 금생수 하더라. 수는 다시 수생목 하는 거죠. 그래. 목, 화, 토, 금, 수죠. 자, 제 손가락이 하는 목의 성정은 내가 대장이다 이거예요. 가장 앞장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 그죠? 그런 것들은 목의 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의 성정 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화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목의 성정 에너지보다는 좀 더 상승한 거죠. 상승. 그리고 화란 목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상승되어 있다. 확산하고자 하는 기운이다. 토는 위치적으로 중앙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극치예요. 양의 극. 그러면서 가운데로 넘겨주죠. 음의 운동 속으로.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반지에 끼는 손가락이 금이죠. 금, 수의 에너지로 우리 손가락을 보면서 에너지의 차를 알 수가 있다. 그 참고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하더라. 극은 여기서 한 칸씩 건너가는 게 극입니다. 목극, 토. 거기에 생은 날생자를 쓰니까 나타, 도와주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하지만, 극은 목극토 또는 또 하나 건너서 토는 금을 건너서 토극수 하죠. 이 건너서 그거 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그거의 에너지는, 내가 그거 하는 그 글자를 통해서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에너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요, 목극토 하면은 목에 대한 이 토의 에너지는 목은 토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거고, 다시 토 입장에서 보면 목을 만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목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 내가 그에 대항은 못한다. 그가 하도록 무한 제공만 해준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극이란. 그래 이쪽 쪽에서 봐서는 그걸 받는 쪽에서 봐서는 상당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이다. 또 이쪽 그거 하는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글자를. 그런 그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는 토국수.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물이 가는 곳은 토로 제방을 다 샀잖아요. 방향을 다 튼다. 그런데 그거의 상태이다라는 걸 말하고, 또 수는 수생목하지만 목다면은 화가 있죠. 수극화하고, 그죠? 수극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을 물로서 끈다라는 얘기예요. 또 거기서 화는 또 화생토하지만은 한 칸 건너가니까 화극금하고, 그거의 상태. 그냥 뭐 쇠는 불로서 녹이고 이런 거예요. 또 금은 금생수 했지만 한 칸 건너가니까 금극목하더라. 상생상극의 논리입니다. 상생상극.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 자, 음양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이제 충분하진 않겠지만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게 변화하는 차례, 순서를 오행으로 표현했습니다. 오행으로.
가장 먼저 양의 운동성을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로 더 확산되고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수렴하는 금의 운동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수의 운동성으로 바뀌어지고, 그지? 또 수는 수생목 하더라는 거. 여기 변화하더라는 거죠. 계절적으로 모두 봄이 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여름의 환경으로 가고 다시 가을의 환경으로, 그냥 또 겨울의 환경으로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걸 표시한 거고. 그다음에 가별병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아가는 게 뭐냐면, 목에 일단 성정은 시작한다는 걸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간목과 을목은 목이 시작함인데 간목은 가장 먼저 시작함. 을목은 음의 운동성이니까 간목에서 목의 운동성을 시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을목은 목의 운동성을, 이 목의 운동성에도 양과 음이니까 목의 운동성을 시작하면 간목으로 시작하고, 음의 운동성은 시작하면서 목의 운동성을 마무리하면서 화의 운동성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목생화 하는 거죠. 아까 또 화의 운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양적 논리는 어떻습니까? 양에서 시작하고 음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화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에서 확산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에너지를 병화에서 시작해서 정화에서 화의 성정을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로 가고 토의 성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금의 성정도 양과 음으로, 금의 성정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죠. 그리고 금의 성정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미 결과를 내야 하는 어떤 그런 성정을 말한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죠? 결론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그래서 그러한 성정을 경이라는 글자에서 시작을 하고 신금에서 마무리하고 이러한 성정을 이야기한다. 지지의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자 여기 아까 내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걸 프린트물 드린 거 다 받으셨죠? 우리 처음에 선생님들 다 받았죠? 받으셨잖아요. 예.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서 이야기할 게, 그 다음에 명리학의 총체적 이해와 개념 하는 것도 들었죠. 요걸 읽어보시고, 이건 제가 읽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프린트물 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 읽어보시면 우리 교재에 어디까지 나가 있나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책에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기초과정 첫 장에 딱 보시면 첫 장, 기초 첫 장, 명리학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사와 학문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10쪽에 보시면은 음양오행론이라고 해놨습니다. 음양오행론. 제가 계속 오행을 강조했죠. 요걸 이제 이 우주의 창조의 과학적 이론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데 12쪽에 보면 목화, 토, 금, 수 5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음양오행은 해놨습니다. 해놔놓고 그 밑에 무극이 동하여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음양으로 분리되고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음양오행이란 또 나옵니다. 사실은 음양오행론이 다 알거든요. 기초과정에서는. 그 읽어보시면 모든 우주의 만물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음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이 좋아하는 변화무상한데, 그 변화무상한 것들을 우리는 오행과 사상으로 또는 10개의 천간과 우리 지지 12개의 지지로 기호를 뒀다. 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가 하면 음양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양의 의미 책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음은 차갑고 차가운 기운이 음이다. 그래 이제 음과 양의 어떤 그 본질, 음양의 본질, 그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좀 이해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양은, 그죠? 양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밑에 보면 오행 해놔놓고 계속 또 나옵니다. 음양 오행. 전부 다 음양 오행이란 목화 토금수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 오행을 말한다. 음양 오행이란.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오방색과 뭐 해놨는데 그걸 확인 한번 지금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걸 이야기하고, 또 넘어가면 18쪽입니까? 거기 가면 오행의 체형이라고, 체형. 그죠? 여기 이제 오행의 체형이라는 것은 그 오행의 각각의 성정들을 우리 체형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만 보면 제일 위에 목이 돼 있죠. 목의 체질은, 목은 얼굴이 긴 형의 얼굴형의 긴 형. 그래, 목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쭉 성장하고 자람. 그러한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역삼각형의 얼굴. 불이 어떻게 납니까? 촛불이 산불이 되고 크게 나잖아. 그 발화점은 작잖아요. 그래서 역삼각형의 얼굴을 화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화형이 되면 어떨까요? 화의 성정을 그 사람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불 같겠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토란 사람은 동그란 형. 대체적으로 얼굴을 두고 보면 사람 성격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격 좋겠네 하겠습니까? 토로 하니까 음양을 잘 수용해 주잖아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맞죠? 그 다음 금이라 하면 네모난 얼굴, 각진 얼굴형을 말하죠. 그럼 각진 얼굴형은 어떨까요? 금의 성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성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각지겠구나, 그죠? 각지고 쎄니까 차갑고 냉철하고 끊고 맺고 확실함,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수는 어떻습니까? 화의 반대잖아요. 그 발원지에서부터 해서 큰 바다까지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그죠? 그런 형의 얼굴들은 어떻습니까? 수의 성정을 갖고 있다. 수의 성정은 음의 가장 음다운 거니까 참 여성스럽겠구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조용하겠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 명리학의 이 사주 8글자를 풀지만은 이와 무관하게, 이와 관계없이 이미 사람 첫 대면에 보면서, 그죠? 이분은 이런 성정을 갖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열어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은 참 차분한 형의 얼굴이라, 그럼 이건 수라 했잖아요, 그죠? 수의 얼굴인데 이 열어보면 수가 한 개도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제 본성에 이와 무관하게 이 수의 성정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관상학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음양 오행 쪽으로 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 8개 이 글자 안에 예.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럼 사람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예. 좀 그렇죠. 사람의 성격이 뭐 굉장히 뭐라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맞춰가지고 굉장히 다중격적이죠. 굉장히 다중적입니다. 과거에 우리 사람 이야기하는 좀 미운 놈한테는 이중인격자니 어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중인격자면 양반이지. 아주 다중적. 스님 질문하신 대로 여러 개 있으니까. 또 지장간까지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장간에 빠졌는데 그 지장간이 또 뭡니까? 지장간까지 들어가면 그 지장간이란 바로 하늘의 기운이 그 본성으로 또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장간까지 하면 아주 진짜 다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쪽으로 넘어갑니다. 20쪽에 보시면 천간지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오행과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차례대로 다 나옵니다. 오행, 목화, 토금수, 또 밑에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 12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천간 지지 음양오행의 관계라고 해놔서 정리해 놓은 거죠. 제가 지금 요거 해놓은 겁니다. 요 내용인 거예요. 이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방향으로 말하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그 안에 이제 12지까지